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가 14일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대인들이 직면한 사회적 병리 현상의 치유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인간의 길, 덕목별 마음도야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각종 사회적 병리 현상의 치유 방법을 연구하는 동시에 상처받은 마음이 마음도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제 발표에서 육아의 공경과 그 실천 방법을 발표한 박성호 교수는 공경을 핵심 덕목으로 밝히며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 발현되는 상생의 이치를 역설했습니다. 공경은 억압적인 상하관계 태도가 아니며 공경하는 마음을 자신의 궁극적 수양 방법으로 이해할 때 참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며 정신 집중과 정신 차림으로 공경의 의미를 풀어냈습니다. 또한 일상의 명상으로 지혜 개발하기를 발표한 오용석 교수는 스티븐 잡스가 삶의 문제를 명상으로 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명상과 지혜 개발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백현기 교수는 이해와 공감, 장진영 교수는 자비와 은혜, 김은진 교수는 자기 존중, 조성훈 교수는 공익심, 손시은 교수는 배려와 존중, 정혜정 교수는 마음도야, 이기흥 교수는 역동적 균형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마음 공부 핵심 덕목과 실천론을 제시해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한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고시용 소장은 마음인문학연구소는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마음도야를 위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중요 연구 주제로 설정해 연구해 왔으며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각종 방법론을 체계화해 발표하는 시간으로 마련했다고 학술대회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는 2010년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동서양 마음 담론에 대한 연구, 마음의 치유와 도야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청소년, 직장인, 대학생들을 위한 마음 공부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연구와 발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교구 법호인 훈련이 9월 16일 부산교당 대각전에서 열렸습니다. 주제 강의와 설법을 받들며 부산 울산교구의 법호인들은 감사 생활의 실천에 보훈의 길로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부산교당 대각전에 모인 부산 울산교구의 법호인들은 각 지구별로 훈련에 참여한 법호인들을 소개하고 새로운 법호를 받은 교도들에게 선물을 전하는 시간으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공부담을 듣는 시간에는 문현교당 최진방 교도와 동울산교당 이덕진 교도가 자신의 신앙 수행담을 발표했습니다. 김일상 교무는 주제 강의를 통해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9장의 법문을 소개하며 감사 생활의 중요함에 대해 설법했습니다.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9장의 법문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은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을 것이요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은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이렇게 입을 수가 있겠지만 원망심을 가지고 원망 생활하는 사람은 미물한테도 해독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부산 울산교구 정숙현 교구장은 설법을 통해 이번 법호인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항상 마음 공부의 표본이 되는 교당의 어른으로서 감사 생활을 실천해 보훈의 길로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경기 인천교구 인천지구의 법호인들도 인천교당 대각전에 모여 훈련을 났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경기 인천교구 인천지구의 법호인들은 법호인들의 사명과 가족교화를 주제로 강연을 듣고 공부담을 서로 나눴습니다. 원기 103년 9월 9일 인천교당 대각전에서는 경기 인천교구 인천지구의 법호인 132명이 참여한 가운데
법사 법포인의 사명감과 가족 교화를 주제로 법포인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법포인들은 각 교당별로 법포인을 소개하고 인사를 나눈 후 인천지구 이경원 지구장에 결제 법문을 받들었습니다. 이경원 지구장은 대종경 불지품 20장의 말씀을 소개하며 법포인은 가정에서도 신심의 표본이 되어야 하며 우리 회상의 대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서원을 세워 가족 교화에 더욱 정성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가정이 함께 보는, 온 가족이 함께 보는 그런 교당. 우리 인천 지구가 먼저서 앞장서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다. 마치겠습니다. 이어 광주 전남교구 한양직 교의회 의장은 법포인은 인류사회의 스승이 되어야 하며 인재 양성에 힘쓰고 항상 의도를 연마해 불공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주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생명이 닿을 때까지 질문을 해야 된다. 지식은 이것 가지고 다 됩니다. 지식은 모르는 말씀을 여기다 물어보면. 그리고 인천지구 법포인들은 감사 생활을 통해 가족 간의 화합을 이루고 가족 교화를 실천하고 있는 교도들의 공부담을 서로 나누며 법포인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원광중학교가 제4회 가꾸고 나누고 다듬기 진로 숲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진로 숲 박람회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미리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진로의 간접적인 체험은 학생의 진로 계획에 중요한 역할이기에 원광중학교의 제4회 가꾸고 나누고 다듬기 진로 숲 박람회에는 6개 중학교와 12개 초등학교가 참여했으며 다양한 학교를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이 진학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진로마당에 참여한 고등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위주로 선정됐고 대학교는 원광대학교와 원광디지털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의 학과들의 협조를 얻어 총 87개의 진학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진로 숲 박람회는 1학년 교실에서 공간을 활용한 진로 탐색과 2학년 교실에서 인문학을 통한 진로 탐색을 실시했고 3학년 교실에서는 진학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점심 식사 후 진로 숲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각 부스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앙교구 함라교당이 삼부잣집 마당축제를 열었습니다. 서양의 와인과 동양의 음악이 어우러진 삼부잣집 마당축제는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장점을 발견하는 지역 문화축제였습니다. 함라교당 이배원 가옥의 사랑채 앞마당에서 펼쳐진 삼부잣집 마당축제는 와인의 향기에 취하고 음악의 향연에 물들다를 주제로 윤병태 와인코리아 대표의 특강과 소담 김금희 명창의 공연, 나무들 밴드의 연주가 어우러져 삶의 여유가 있는 가을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축제를 주관한 서광덕 교무는 앞으로의 문화는 동양과 서양의 장점이 결합된 새로운 문화가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배원 가옥에서 우리가락을 듣고 와인 파티로 서양의 멋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축제를 준비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한편 함라교당이 주관한 축제에 참여한 김정숙 함라면장은 원불교 함라교당의 교무님과 교도들은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넘친다고 평가하고 원불교가 보여주는 모습처럼 오늘 축제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와인과 음악을 통해 힐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축사했습니다. 이어서 윤병태 와인코리아 대표가 와인 제조 과정, 와인 마시는 법 등을 위트 있게 소개하며 특강과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10회 한국전통공연예술경연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한 소담 김금희 명창은 젊은 우리 소리로 관객들을 매료시켰고 전문 음악인들로 결성된 나무들 밴드는 대중의 귀에 익숙한 노래를 수준 높은 연주로 선보여 박수를 받았습니다. 마당 축제가 열린 삼부잣집은 함라 지역의 이배원 가옥과 조혜영 가옥, 김한균 가옥을 지칭하며 이 가운데 이배원 가옥은 근대 개화기 주택 양식을 보존하기 위해 전북 민속문화재 제37호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라교당은
이배원 가옥의 사랑채를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청소년들이 번동 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한국의 복지제도와 복지기관에 대해 배웠습니다. 대만의 청소년들은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희망 도시락 전달을 체험하며 자원봉사 활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9월 15일 희망도시락 보조사업자인 음밥협동조합과 동대문구 소재 협동조합인 해피쿱 투어가 초청한 대만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대만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은 오전에 음밥협동조합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을 만들어 희망도시락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에 배달했습니다. 대만 청소년들은 3개조로 나뉘어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왔습니다 라고 인사하며 어르신 가정에 문을 두드렸고, 어르신들은 반갑게 집안으로 맞이하며 학생들에게 덕담을 전했으며, 청소년들은 희망 도시락과 함께 대만의 차와 과자를 준비해 어르신들께 전달했고,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드리며 방문을 마쳤습니다. 희망 도시락을 전달한 후 대만의 청소년들은 한국 복지관의 활동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번동 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의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 교육과 활동을 연계하며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대만의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해 진행됐습니다. 번동 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이홍교 관장은 다른 나라 학생들이 우리나라 복지관에 대해 배우고 나중에는 이것을 각 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교육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매거진호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런 세상을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교당 이야기, 훈련 이야기, 도반과의 마음 공부 이야기 등 여러분이 함께한 교화 현장의 모습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간단한 사진과 영상으로 살펴보는 원불교 소식과 앞으로 있을 원불교의 행사와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불교 어린이 교도는 물론 지역사회 어린이들로 구성돼 원기 102년에 창단한 강남교당 어린이 합창단이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더 시그넘 하우스의 어르신들을 위해 고마워서라는 주제로 공연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날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과 함께 박덕인 교도의 색소폰 연주가 더해졌습니다. 현재 40여 명의 어린이들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남교당 어린이 합창단은 창단 후 처음으로 11월에 정기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남 어린이 합창단은 원불교 강남교당 꿈밭 작은 도서관의 합창 프로그램으로 인근 지역 주민 자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1시간이 안 되는 연습이지만 꾸준히 하여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옆에 있는 더 시그넘 하우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즐거움을 드리고자 공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양신 교무의 금강경 강의를 수록한 때가 되면 꽃이 피니라가 발간돼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이양신 교무의 때가 되면 꽃이 피니라는 원불교 신문에 연재된 금강경 강의를 수정 보완해 출간한 책자입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이양신 교무는 밝은 불보살의 세계로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소개하고 55년 동안 금강경을 공부하고 10년의 공덕을 들여 강의를 연재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때가 되면 꽃이 피니라 출판 기념회는
신현교당 육관흥 교무가 기획하고 광주 원음방송이 후원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매일 42km를 달리며 18개국 16,000km를 완주하겠다는 서원을 실천하고 있는 강명구 평화 마라토너를 응원하기 위한 제4차 원불교 응원단을 모집합니다. 제4차 원불교 응원단은 강명구 마라토너가 북한을 입국하는 관문인 단둥에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기도식과 응원 행사를 함께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26일까지이며 문의는 010-3727-0819, 010-6351-2174로 하면 됩니다. 원불교 만덕산 훈련원에서는 교화훈련부가 주최하고 만덕산 훈련원이 주관하는 단장 중앙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화단의 의의와 역사, 단 응징력 키우는 법, 스스로 훈련, 서로서로 훈련하는 법, 교화단으로 교화 봉공하는 법, 단장 중앙의 역할에 대해 공부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만덕산 훈련원 단장 중앙훈련의 신청과 문의는 063-433-7611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거진원의 영상을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세요. 매주 매거진원의 영상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풍요로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